자, 벌써 1시간이 넘었네. 1시간 내에 끝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저게 끝까지 살아남아야 되는데, 잘못된 개념 정의가 사회를 망칩니다. 내가 계속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사람이란 무엇인가? 조직이란 무엇인가? 지금 우리는 정치판이 썩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이 한 축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지금 이 내란 사태 이후에. 내란 사태가 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국힘당이 어떤 인물이 어떤 수준의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있게 됐죠. 그건 뭐 내란의 효과라고 부를까? 내란의 긍정적 효과. 국힘당이 어떤 당이고 그 속에 있는 놈들이 어떤 수준의 인간들인지를 알 수 있게 됐죠. 이준석서부터 뭡니까? 저기 권성동까지. 정치란 무엇인가? 사람이란 무엇이고 조직이란 무엇인가? 개념을 정의해 놔야 돼요.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수없이 말했지만 영혼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려는 실존적 존재라는 것을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이 말을, 이 정의를 가지고 있을 때에만 조직이 뭐라는 것을 개념 정의할 수 있습니다. 조직은 뭐예요? 구성원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조직은 조직에 충성하면 안 돼요. 수단에다가 어떻게 충성을 합니까? 망치잖아. 망치의 수단이잖아. 도구죠. 이 망치에다 충성을 다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이 조직이 수단이라는 것을 몰라요. 조직이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목적인데 조직은 그 사람들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국가는 그러면 국가도 똑같습니다. 국가도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모든 조직은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개념적 실체예요. 국가에 충성하라는 이야기는 그 자체가 독재를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국가는 허울만 있는 개념적 실체예요. 수단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모든 조직은 수단에 불과해요. 그것은 가정도 조직이기 때문에 가정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수단으로서 있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가정이라는 조직이 존재하는 거예요. 기업이라는 조직도 마찬가지죠. 그럼 기업이란 무엇인가 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미국식 기업의 정의는 이윤추구예요. 그러니까 그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제공함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이윤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세운 조직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거는 미국인이 만들어낸 기업의 정의예요. 근데 독일인들은 기업을 그렇게 정의하지 않아요. 이해관계자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수단으로서 기업을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구성원들, 조직은 원래 구성원, 이것이 지속 가능하게 조직이 운영되기 위해서 이해관계자들에게도 똑같은 서비스를 해줌으로써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게 되죠. 독일이 조직이란 무엇이다라고 정의하는 방식을 배우면 우리가 사람이 무엇이다라는 정의로부터 유도된 조직 정의가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제1강서부터 지금까지 강의하는 것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조직이란 무엇인가를 정의해 왔어요. 이제 어느 정도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정치란 뭐냐 또. 국가도 알겠어. 이제 조직이 뭔지는 알겠어. 기업이 뭔지도 알겠고 시민단체가 뭔지도 알겠어. 그래서 권민내라는 이 시민단체, 일종의 시민단체, 이 네트워크로 만들어진 이 조직은 또 뭐냐. 그 구성원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수단이라는 거야. 아시겠죠? 정치. 정치란 뭐냐 그러면. 정치를 정의해야 되잖아. 근데 나처럼 정의하는 사람은 아마 처음 봤을 겁니다. 사람이 잘 살 수 있게 하는 환경 조건을 설계하는 행위야. 그것이 정치야.
정치란 행위야. 한나 아렌트가 말했더니 노동, 작업, 행위가 있잖아. 그 행위를 하는 거야. 그 행위. 인류의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환경 조건을 설계하는 행위. 설계만 해, 설계. 얘네들은 정치는 설계하는 행위에. 그러면 이 설계된 것을 실행하는 건 누구야? 행정부가 하는 거야. 정치는 의회에서 사람이 잘 살 수 있게 하는, 사람은 여기서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을 말하는 거야, 그냥. 그래서 외국인이냐 아니야, 남녀, 노소, 빈부, 인종에 상관없이 사람이면 그 사람이 잘 살 수 있게 하는 환경 조건을 설계해야 돼요. 그래서 법률로 설계해야지 제도를 설계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잘 못하면 정치는 물러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정치를 백과사전이나 이런 데서 다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다 뭐야? 권력을 배분해서 권력을 쟁취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각 사람에게 배분해서 뭘 어떻게. 항상 권력 얘기가 나와요. 권력. 권한을 쟁취해가지고 이런 얘기가 정치에 나오는데 그건 잘못된 정의입니다. 그건 구시대적인 제국주의 시대적인 발상에서 나온 정의죠. 정치란 사람이 잘 산다는 게 뭐냐?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 또 다시 정의 내려야죠. 우리가 잘 사는 게 돈만 많으면 잘 사는 거냐? 돈 많은데 이재용처럼 사는 게 없죠. 프로포폴 맞고 흥적거리면서 살아가는 놈도 있고 그건 불행한 인생을 사는 거지. 잘 사는 게 아니지. 돈만 많다고 잘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잘 살 수 있게 하는 환경 조건을 설계하는 행위가 정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치란 무엇인가, 진실한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잠깐 얘기할래요. 인간과 정치, 그리고 사람과 정치, 그리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 조직의 역할. 이것이 오늘 강의 주제잖아요. 정치란 무엇인가? 그것은 설계하는 거다. 환경 조건을 설계하는데 어떻게 하냐? 단호 경영 플랫폼을 설계하는 행위가 바로 정치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경영을 하기 위해서 조직을 운영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핵심은 뭐야? 인간의 실존적 평등과 기능적 불평등을 조화시키는 거예요. 이 말은 약간 어려운 말이기도 한데 그러나 이런 말이야. 우리가 다 인간은 존엄한 존재로 평등하다는 거죠. 그런데 기능적으로는 불평등해요. 어떤 사람은 그 이재명이 자기 어머니가 화장실에서 그 이 작은 거는 50원, 큰 거는 100원 이렇게 화장실 입구에서 그걸 받았고 그래서 화장실을 청소하는 일을 하셨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거 하면 전두환처럼 의리의리하고 수천억 원을 자기 손으로 갈취한 이런 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보면 대통령이라는 직위와 저 화장실 문간을 지켜야 되는 이 사람 똑같은 인간의 실존적 평등에 보면 평등한데 기능적으로 불평등하단 말이야. 이것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그것이 뭐냐? 정치란 말이야. 그것이 경영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경영 플랫폼을 설계해 줘야 되는 거야. 국가가 운영하는 플랫폼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것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그것이 정치의 뭐라고? 본질이라는 거야. 그것이. 경영의 본질이기도 해. 그래서 내가 구성원들이 이성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 조건을 정비하는 행위가 곧 정치라는 거야. 이것이 정치의 본질이라고 말하는 거야. 이것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정치가 그저 자기 입속을 채우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정치 한번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모든 걸 세금으로 다 대준단 말이야. 똑바로 하라고. 경영 플랫폼을 잘 설계하라고. 환경 조건을 정비하라고. 이해했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경영이든 행정이든 정치든 리더십 포지션에 있는 사람, 정치인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다 리더십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이거든. 그런 리더십을 실행하는 궁극적 목적은 뭐냐? 인간의 실존적 평등과 기능적 불평등을 조화시키는 데 있어요. 이것이 뭐라고? 정치의 본질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이 정치가 뭔지에 대해서 정의도 내리지 않은 채 아무렇게나 자기 멋대로 해와서 이 꼴이 됐다는 거야. 그래서 빠르게 우리는 다리를 놓으면서 그 다리를 건너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얘기 때문에 이게
그 미시건 대학, 미국의 미시건 대학, 미시건 애나버에 있는 미시건 대학 경영대학원 교수를 하신 분인데 로버트 퀸 아마 지금은 은퇴했을 거예요. 근데 We are building the bridge as we walk on it 이 말로 굉장히 유명한. 그 내가 이걸 듣고 바로 이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너무 지금도 늦어졌어요. 지금 21세기에 들어와서 아까 얘기했던 A, B, C, R 네 가지 축이 있다 하잖아요. 어떤 것 하나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AI, 바이오, 크립토, 로보틱스 이 네 가지 기둥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선도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따라가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크립토의 세계는 우리가 실제로 생활에서 쓸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기념으로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거니까 한번 이 크립토의 세계에 우리 네트워크가 들어와서 같이 해보자. 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실제로 지갑을 어떻게 쓰는지 지금 소프트웨어 지갑은 해킹의 위험이 많이 노출돼서 나도 소프트웨어 지갑은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지갑이 좋은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 거래소도 비교적 안정돼 있어요. 거래소들이 그 규정에 따라서 80%를 그 이 하드월렛에 다 보관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해킹될 가능성 옛날에 그 업비트가 그 해킹됐다는 소식도 들었고 그것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얘기도 있었고 뭐 그런데 지금은 해킹될 수 없도록 별도의 하드웨어 지갑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접근이 어렵고 다만 한 20% 정도만 그 지급 준비로 운영되고 있어서 비교적 안전하게 지금 돼 있어요. 내가 알아보니까. 그래서 꼭 자기 거 아니어도 거래소에 맡겨놔도 사실 큰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없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야 뭐 100% 확신하지 못하지만. 자, 줄리팡님이 이 차 한잔 마시라고 해서 차 한잔 마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야? 우리는 지금 빨리 가야 됩니다. 너무 늦었어요. 진짜 내가 문재인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문재인이 모든 걸 다 개혁하는 거를 결국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리를 놓으면서 그 다리를 건널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치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그리고 이 구조와 시스템을 어떻게 바꾸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까지 얘기했던 대로 그렇게 단호 경영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것을 행정 관료들에게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제의 장점도 있지만 대통령제의 흠은 뭐냐? 설계하는 사람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이 다르다는 데 있어요. 대통령 중심제의 특징은 의회에서 설계하면 그것을 대통령한테 넘겨주고 대통령이 네가 실행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설계 주체와 실행 주체가 다르니까 그 대통령이 지 마음대로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꼴이 나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독일처럼 내각 책임제 그러니까 의원 책임제, 의원 내각 의원 내각제 이런 식이 되면 의회에서 만든 것을 그대로 행정부로 가져다가 내각이 책임지게 되거든. 의원이래야만 그 내각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의회에서 만든 설계안들이 그대로 어떻게 와요? 행정부로 그대로 가져온다고. 그래서 자기가 만든 거거든 이건. 그러니까 자기가 왜 이것을 만들었으며 이것의 효과가 뭔지를 자기가 이미 의회에서 다 토론하고 다 아는 거야. 그걸 그대로 가져다가 그 차관들도 의원인 사람들이 많아요. 독일에는.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그대로 이 늘공들에게 그걸 주는 거죠. 늘공들에게 그걸 줘서 그 폭포처럼 아래로 그대로 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원 내각제가 훨씬 민주적이고 훨씬 그러니까 합리적이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 내각제를 할 수 있을 만큼 인프라가 전혀 갖춰주지 않았어요. 인프라 없는 데서 내각제를 시행하면 일본식 내각제를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추락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한 20, 30년 동안 계속 내각제를 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계속 우리의 시스템을 바꿔가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해보니까 내각제 해도 되겠다 하는 것을 보면 알아, 보면. 그래서 내각제로 바꿀 수 있으면 그때 가서 바꾸면 되겠습니다. 이제 인간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정치란 그 사람과 조직, 인간과 조직을 잘 설계해내는 것이 뭐라고? 정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실존적 존재인데 영혼과 생명이 있고 그 실존한다는 것은 그걸 결국 인간에게 무한한 절대적 자유가 주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그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데 그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반대할 의무가 있어요. 반대할 의무는 뒤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한 권한이 자기에게 합법적 권한으로 주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 실존과 자유와 책임과 권한은 이 순서를 잘 이해해야 돼요. 권한이 먼저가 아니고 실존이 먼저요. 자유와 책임이 가운데 있고 그리고 권한은 맨 나중에 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잘 활용함으로써 책임을 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반대할 의무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치의 본질이죠. 정치의 본질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간절히 여러분에게 원합니다. 실존하는 인간은 평등하지만 노동하는 인간은 불평등합니다. 그래서 플랫폼을 만들고 모듈을 만들고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이코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건민의 건강한 민주주의 네트워크도 바로 이것을 실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 플랫폼에 모듈에 네트워크를 만들고 이코시스템, 생태계를 만들면 그것이 그 자체로 사회적 성취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거의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의 개념을 머릿속에 장착하고 이대로 실천해 갈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플랫폼을 만드는 것은 조직 설계의 영역이고 인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사람이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이 방식을 잊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정치의 본질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다시 종합 정리하자면 경영이든 행정이든 정치든 어떤 영역에서든 정치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유형, 무형의 사회경제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환경 조건을 정비하는 행위예요. 교육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교육은 인간의 존엄성을 깨닫고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조건을 정비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육이에요. 중요한 것은 인간은 이런 환경 조건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환경 조건을 정비하는 행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도덕적으로 태어났는데 도덕 감정을 가지고 공감하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사회와는 썩어가고 악이 횡행하는 사회가 되었느냐? 환경 조건을 정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가? 정치인들이. 이것이 바로 정치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정치는 환경 조건을 정비하는 것인데 그것은 진실한 리더십을 발휘할 때만 가능해요. 내 책 끄트머리에 마지막 섹션에다가 이것을 넣었어요. 내가 이 분야를 전공한 사람이야. 이걸로 학위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명의 원칙 2개가 있어요. 신뢰를 확보하고 희망을 공유하고. 조건의 원칙인데 단호 경영 플랫폼을 구축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정치의 본질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비전이 있어야 돼요. 비전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만드는 힘이에요. 중장기적인 목표이자 미래상입니다. 보여요. 나는 한 30년 우리가 이 일을 계속하게 되면 분명히 동북아에서 가장
우수한 나라, 가장 부강한 나라로 세계인들의 존경을 받는 국가가 될 것이다. 우리의 후손들이 30년 후에는 세계인들의 존경을 받고 이 모델을 온 인류가 갖다 쓰라고 그들에게 컨설팅을 해주는 이런 시기가 우리 후손들에게 올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 비전, 이것이 정치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대전환의 시대에 우리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관행을 다 버리고 뭘 해야 되느냐? 개혁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개혁하라냐? 피라미드 계급 구조가 네트워크 수평 구조로 바뀌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권화하고 모든 것을 분권화해서 연대와 보충으로 지배와 통제를 압도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권한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누어줘야 됩니다. 사법부도 행정부도 입법부도 똑같습니다. 모든 국가기관이 다 이렇게 하면 민간에서도 그것을 그대로 따라할 수밖에 없어요. 독일이 그렇게 됐어요. 지시와 명령을 걷어내고 대화와 토론으로 할 수 있도록. 대화, 토론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정치권에 퇴출될 수밖에 없도록 하면 됩니다. 억압과 착취가 아니라 합의하고 서로 상생하는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됩니다. 의사결정은 반드시 합의를 거치도록 하는 거죠. 합의하려면 대화와 토론을 해야 되는데 국힘당 애들은 대화와 토론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최상목이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덕수도 똑같은 놈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empowerment라는 걸 배워야 돼요. 이게 뭐냐 도대체. 두 번째, obligation to dissent. 반대할 의무를 이해해야 됩니다. consensus. 합의에 이르는 길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잘, 이건 다 스킬이에요. 스킬. 스킬이에요. 원칙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스킬을 익히면 돼요. 그 기술적인 거예요. 이것을 할 때만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 스킬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대전환의 의미는 바로 이런 관행을 버리고 개혁하는 겁니다. empowerment, 반대할 의무, 합의에 이르는 길. 이 세 가지는 너무나 중요해서 이것을 온 국민이 배울 수 있도록 다음 시간에도 계속되겠습니다. To be continued.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35분이 됐네요. 다음 시간에는 2편. 사람과 정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조직의 역할.